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해. 그건 안 하기로 좀 늦게. 서서 그냥 깜짝 놀랐어요. 네네네. 오늘은 보니까 계속해서 강의를 듣는 사람은 우리 빛나 교사님밖에 없네. 이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강의가 그만큼 인기가 없고 약발이 떨어졌다는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초기에는 꽉 차고 많이 있더니 사항이 좀 객관적 사항이 상당히 그렇게 된 점도 없지를 않겠으나 어쨌든 강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관계로 그런 결과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한 사람도 없으면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강의는 계속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택산함이라고 하는 쾌에 대해서 내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 이제 그 쾌상의 이름은 요거는 이제 그 태라고 하는 태입니다. 태. 이 태는 요거는 이제 기쁘다는 뜻이고 요거는 못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간. 밑에 거는 간. 그리고 이게 주역 같은 거 설명하는데 이 책 같은 데 보면은 뭐 책을 하나씩 가지고 집에서는 여기는 가져오지 않았지만 집에는 하나씩 가지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이제 이렇게 될 경우 그 하간 상태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좀 거기에 조금 더 해서 이게 뭐 글씨를 좀 크게 썼는데 태는 뭐냐면 소녀를 뜻하고 이거는 소남을 뜻한다. 우리가 소녀라는 말은 더는 많이 쓰지만 거성이라는 말은 잘 안, 소남이라는 말은 잘 안 쓰죠. 소년 이렇게 하지. 소년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소남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 소녀, 소남. 그러니까 이제 적은 나이가 아직 어린 여인, 나이가 아직 어린 남자 뭐 이런 것을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캐를 내가 오늘 선택한 것은 이유가 역시 이제 그 하나 거절을 해주자면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내가 강의를 시작할 때 김진태라는 사람이 검찰총장이 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했어요. 그 당시 이제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였었는데 그때 요와 같은 쾌가 나왔었다. 산수몽이라는 쾌가 나왔었고
두 번째로 이제 청문회를 그러면 통과할 건가 할 때 이제 감이라고 하는 캐가 나왔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캐를 한 가지 사항을 가지고 변화를 따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뽑아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 여기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검찰총장이 됐는데 앞으로 그 사람 나중에 들으면 스님 왜 남을 가지고 자꾸 우리 점을 쳐가지고 사람들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자꾸 했냐고 항의하게 생기네. 근데 이제 그걸 좀 해석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역시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기 전에 몇 가지를 좀 한번 설명하자면, 우리가 인생, 내가 늘상 자주 하는 얘기인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점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다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점을 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점을 잘 치는 사람은 인생의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점을 칠 줄 모르는 사람, 점을 치더라도 엉터리로 치는 사람은 인생에 실패하게 되어 있다. 이걸 좀 오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뭔가 미래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불투명한 겁니다. 내가 몇 번이나 거듭해서 설명을 했듯이 사주팔자를 보면 명, 이제 이런 동양의 이제 사람들이 서양에도 다 있고 이런 거 다 있어요. 그게 뭐 별자리 같은 걸 본다든지 그 물병, 그렇게 내가 이제 생년월일을 넣으면 서양에도 보면은 내가 이 물병자리다, 무슨 사자자리다, 무슨 자리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이제 운명을 점치고 그러는 건데, 그런 점들은 이제 동양에서는 그걸 명이라고 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 명은 어떻게 되냐면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나에게 필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하나의 운명,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주역은 이제 그렇지를 않고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그 적시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변화된 사항을 점을 쳐보는 것을 이제 주역이라. 주역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 텍스트는 뭐냐면 이 역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내가 거듭해서 몇 번이나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변화예요, 변화. 그래 이제 변화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을 점을 치는 것이고, 그 변화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주역의 점을 통해서 그 지혜를 빌리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점을 칠 줄 모르는 사람 내지는 점을 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것이냐, 오히려 인생에 성공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실제 이 점을 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점을 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몇 가지의 그 사전적 마음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이 주역의 개사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내가 그걸 한번 이거 한문이 재미있는 거니까 하나 써드릴게요.
굉장히 좋은 격언이에요. 풍적변이요 변적통이라. 왜 통적 불화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 이제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구절도 있는데 여기까지만 내가 필기를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그 무슨 일을 하는데 난처한 일을 만났다든지 어려운 상황이 돼서 내가 이거 점을 한번 쳐봐야 되겠는데, 근데 그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주역이 가르쳐 주는 것은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그 변하면은 바로 통한다. 근데 우리 말에 어떤 게 고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고집. 이 고집이 무슨 말이냐면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을 고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망하는 거야. 여기 정치적 견해를 좀 달리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령 정치하는 사람이 지금 막 시국이 어지럽고 아주 고생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어지러운 시국을 퍼뜩 해결해 나가고, 그것으로부터 자기 그 정치적 입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 사과하라 하면 퍼뜩 사과를 하든지, 이를테면 무슨 다른 뭐 인사조치를 한다든지 책임자를 물어서 문책을 한다든지 뭐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가령 쉽게 말하면 그 변화를 거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못 통하는 거죠. 그 옛날에 보면 이건희가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세계 경제가 지금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마누라만 빼놓고 다 바꿔라. 모든 시스템을 다 바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한때 그 말이 우리 사회에 유행을 한 일이 있는데, 그 변화를 거부하면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변화를 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되냐면 고정관념이라는 게 없어져야 돼요. 고정관념. 그러니까 주역을 점을 치는 사람이 가장 점괘가 왜 어떻게 해서 점이 안 맞느냐? 자기 마음이 이제 이 변화할 준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안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미리 자기가 해답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 점괘가 가르쳐 주는 것은 동쪽으로 가라고.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서쪽으로 어떻게 하든지 내 고집이 서쪽으로 가고 싶은 거야. 그런데 점괘가 서쪽으로 동쪽으로 가라고 가르쳐 줘도 이 사람은 그걸 해석을 어떻게 하면 이건 동쪽으로 가라고 하는 게구나.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 쪽으로 고집해버리는 거죠. 그게 망하는 길인데 그렇게 가는 거야. 아무리 옆에 사람이 그 좋은 충고를 해주고 멘토를 해주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마음에 안 바꾸는 거죠.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속에는 궁적, 그러니까 맥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은 점을 치기에 앞서서 뭐냐면 마음의 변화를, 자기를 변신하려고 하는,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요즘 산업사회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디자인 같은 거 또는 무슨 좋은 아이디어 같은 거, 이런 것이 이제 옛날하고는 달리 굉장히 그게 상품을 고급화하고 그 소비자에게 그 호감을 불러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드웨어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 같은 거 못지않게 그 모양의 그
그 디자인 같은 것이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그 디자인하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고정관념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고정관념. 그림 그리는 사람들도 전통적으로 가지고 오는 어떤 하나의 이 카테고리로 이제 딱 정해져 있는 그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면 자기가 새로운 작품을 창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절대적으로 옳다고 하는 이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이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것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변화에 잘 대처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막힌 지금 현재 내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맥혀 있는 상황을 그걸 해통시킬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나오고 그 길을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역이 가지고 있는 원론적인 얘기를 몇 가지 조금 더 해야 되겠어요. 이게 이제 그 주역에 이제 이 점을 치는 건데 지난번에 한번 이제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내가 또 한 번 더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서죽을 가지고 점을 치는 게 이제 전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요즘 그 주역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전문가들조차도 대체적으로 서죽으로 점을 치는 건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왜 안 하냐? 번거로워. 그 자체가. 그게 그 한 번 전개를 뽑는데 여러 가지 번거로운 관계로 그걸 잘 안 하고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동점 같은 거 가지고 이제 점을 칩니다. 그 점 치는데 그 동점도 뭐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점을 치는데 아주 오래된 옛날 과거의 역점 같은 거 그런 걸로 하기도 하지만 대체 요즘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동점 그걸로 점을 치면 돼요. 근데 이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이 이제 점을 치는데 그 오해하는 거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동점이 요것도 간단한 거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동전이 있죠. 동전이 있는데 이 동전 면에 어떤 것을 앞면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뒷면이라고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 앞면은 뭐예요? 양이, 뒷면은 음이. 근데 이걸 헷갈려 버리면 참 곤란한 거거든. 이 동전에 어떤 100원짜리 동전은 사람 얼굴이 이렇게 딱 있죠. 사람 얼굴. 500원짜리 동전은 뭐가 있냐면은 요 하기 한 마리 이렇게 딱 있습니다. 날아가는. 근데 그 그림이 있는 부분을 앞면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이제 한 면에 보면은 100원짜리는 100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 이게 앞면인 줄 알아요. 그런데 요게 이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돈을 만든 데가 어디입니까? 조폐공사고 한국은행이잖아요. 그 한국은행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어떤 게 동전의 앞면이냐 이걸 정해놨어요. 그 동전의 앞면이 어디냐? 그림이 있는 쪽이 앞면이다. 그 한 개를 가지고 해도 돼요. 한 개를. 사실은 동전 한 개를 가지고 점을 그걸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짤랑짤랑 해가지고
앞면으로 나오니까 뒷면으로 해도 되지만 실제 그 원활한 그 캐를 뽑기 위해서 3개. 그러면 이게 이제 3개 홀수로 가지고 3개로 가지고 하면은 요 4개로 가지고 한다든지 2개로 하면은 하나는 앞면 나오고 하나는 뒷면 나오면 어떤 걸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개로 하는 것은 반드시 2개는 동일한 걸로 나오고 1개는 다른 걸로 나오더라도 요거 동일한 걸로 나온 요거를 가지고 자기 그 캐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3개로 하는 것이다. 그래 1개 아니면 3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하나의 그 효를 정하는 데는 이 짤랑짤랑 하는 걸 3번 해야 돼. 3번. 3번 하면은 그것도 역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음이 나오고 양이 나왔는데 또 양이 나왔다. 이러면 요걸 3번 해서 이렇게 그림표를 그려 놓으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양효가 되는 거죠. 그 반대로 여기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거는 음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3번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동전을 흔들면서 2번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마지막 거 볼 것도 없이 요거는 음효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음효다. 이렇게 해서 안 하면 안 돼. 왜 안 되느냐? 요게 해서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그냥 음효가 되지만 여기 양이 아니고 또 음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3개가 다. 그러면 요걸 뭐라고 하느냐? 노음이라 이럽니다. 노음. 네? 여기 노음이 되는 건데, 그래 이거는 이제 뭐냐면 노양 하는 거, 이거는 왜 중요한 거냐 하면, 요거는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의 캐를 선택을 해서 봤지만, 요걸 보고 나서 요게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나온 이 음효를 다음에 여기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걸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변해서 하나의 또 캐를 이루는 것을 나중에 그걸로 가지고 찾아가서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태산함인데 이게 지금 음료가 나중에 양효로 변한다. 그러면 이거는 불을 뜻하는 이효로 이제 변했다. 그러면 위에 택, 그래서 택화 뭐 이렇게 이제 이 효가 변한다 이거예요. 캐가. 그래서 모양이 그렇게 변화하는 것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되기는 아주 어렵지만 6효가 싹 다 노음이나 노양으로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다 완전 전체가 다 바뀌는 거지.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하면서 그렇게 이제 정체를 보는 걸로 하고, 이게 이제 계사라고 하는 계사전이라고 합니다. 계사전. 이 계사전이 이제 각 캐에 대한 설명 같은 게 주역에, 그것보다도 주역 전체가 이게 어떤 위치와 철학을 가지고 이 주역이 우리가 하나의 경전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계사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계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 하면, 괴는 이게 왜 이름이 계사전이냐면 이게 이제 괴자거든요. 이거는 괴는 이제 뭐냐 하면 이 걸개에
그래 이런 걸 하나를 개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요 밑에 요런 거, 요 하나를 갖다 요런 거 하나를 딱 떼가지고 하면 이거를 갖다가 효라고 해요. 효. 이렇게. 그래 이 개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다. 그걸 이제 괴사전이라 그래요. 그래 전인데 중국 사람들은 이 전자를 이제 이런 그 경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을 전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거는 뭐 그렇다 하고 하여튼 이 괴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 주역을 보는데 옛날 사람들은 각 점을 친다든가 그 개에 대한 해설이나 효에 대한 해설 같은 것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조차도 이 개사전은 반드시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 거기에 제일 첫 구절에 나오는 것을 내가 오늘 한번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설명인데 이 한문으로 한글로 한번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니 근본이 정해졌고 낮고 높은 것이 펼쳐지니 기하고 천한 것이 자리를 잡는다. 움직임과 고요함에 항상함이 있으니 강함과 부드러움을 판단할 수 있다. 삼으로 종류를 사방에서 취하니 물어 무리를 분별하고 길흉이 생긴다. 하늘에 있어서는 상을 이루고 땅에 있어서는 형을 이루니 여기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연고로 강과 유가 서로 마찰을 하여 8쾌가 꼭으로 64쾌로 나아간다. 뭐 이 하는 게 이제 제일 그 계사라고 하는 것에 제일 처음 나오는 구절이에요. 구절인데 이게 그냥 내가 읽어주니까 보안들이 한번 들어보면 그게 무슨 소린가 뭐 그게 쉬워서 다 알아들었겠지만 또 별로 거슬한데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 그래 이게 그래갖고 오해도 많이 낳고 그러는 게인데 천존집이라. 그래 천은 뭐예요? 천은 근이죠. 하늘. 지는 뭐예요? 혼이죠. 그게 천존집인데 그래 이게 이제 해석하자면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는 천존 하늘은 높고 땅은 천하다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다르게 이제 좀 사정을 봐줘가지고 해석하면 뭐냐? 하늘은 존귀하고 땅은 낮다. 뭐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 이렇게 요즘 대개다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하죠. 옛날하고는 달리. 그래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하다고 봐요. 보는데 우리가 흔히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집에서 남자는 하늘이고 여기는 여자는 땅이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 스스로 여자들은 천한 걸로 생각하는 거야. 천한 걸로. 근데 그 과연 주역이 가르쳐주는 것이 그런 식으로 가르쳐주고 있을까? 내가 늘상 얘기하는데 주역이 이제 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의미를 이 캐라고는 걸캐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의미를 갖다 거는 거예요. 여기다가. 주역은 하나의 기호이기 때문에 이러는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다. 요 한 단수는 이게 하나의 기호를 가지고 이제 여기에다 의미를 부여하는 건데 어떤 경우는 어머니는 아버지하고 어머니다 이렇게 보면 어머니가 음이죠. 아버지는 양이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대로 보면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야. 그렇지만 요즘 가림에서
여자가 밖에 나가 사장을 한다. 내가 사장을 하고 있는 것도 뭐예요? 그건 권위죠. 여자라도. 내가 어디 가서 직장에 다니면서 나는 부하고 위에 사장이 있고 그런 것 같으면 나는 음이죠. 남자라도. 예, 그렇게 돼 있는.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어떤 사람은 항상 변화할 수 없는 음이고 어떤 사람은 상징적으로 변화할 수 없는 양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에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천하다는 뜻보다는 낮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낮은 것이 가장 훌륭한 것이냐, 참 저게 천한 것이냐, 낮은 것은 그렇지를 않다. 낮은 것이 오히려 더 위대하고 더 큰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대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있는 기절이 이제 또 보면은 그게 이제 비고 이진하니 기천이 입이라 이제 그래서 기하고 천한 것이 생겼다. 이렇게 나가 있어요. 그러고 이제 동정유상하니 강유 단어예요. 그래 이게 이제 그 삼으로 변화가 어떻게 냐면 음양으로 갈라지면서 높고 낮음이 생기고 높고 낮음이 움직이면서 유동한단 말이에요. 변화하고 움직이면서 강하고 부드러운 것이 결정된 것이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물이,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에 보면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령 물이라고 하면은 물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사물이라고 하는 것이 수없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사물이 각기 자기의 분상대로 나누어져 있다. 그렇게 나누어져 있으면서 그것이 어울려져 가지고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면서 뭐가 생기냐면 길흉이 생기는 거야. 길, 그리고 흉, 이런 것이 이제 생긴다고 하는 것을 주역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주역 구석을 해석하는 것을 하고, 그러면서 다시 택상함에 대해서 이제 끝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또 이 택상함을 설명하기 전에 이 스님이 이 주역을 자꾸 한다는 게 정치연 책을 한다 하는 게 좀 이상하고, 나한테 문자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자꾸 그 속에 또 우리 사모하는 것으로 이제 그 주역 얘기를 쓰고 그러니까 스님 갑자기 그것도 가서 그래서 점쟁이가 되는 뭐 이런 문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 점쟁이가 돼도 관계없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선종에서 스님들이 쓰는 것 가운데, 아주 선사들이 쓰는 용어 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면 참 애하면 참 좋아. 더더 망전이라, 이런 말입니다. 이 전이라 하는 거 이건 뭐냐면 물고기를 잡는 겁니다. 요즘은 요런 걸로 안 하고, 요즘은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유리로 된 어항을 물속에 갖다 넣어놓습니다. 그럼 그 속에다 깨묵을 갖다 넣어놔요. 그러면 물고기가 들어가, 이래서 그 구멍이 요래 있어. 그 들어가면 나오지는 못하는 거야, 이게.
요 구멍을 뭐 혹 나오는 놈도 있겠지만 일단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걸 옛날에 사람들은 쌀이나무나 대나무 같은 걸로 엮어가지고 그걸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안에다 미끼를 넣으면 고기가 그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나오지 못해. 그래 하는 그걸 이제 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고기를 잡으면 이거는 잊어버린다 이거야. 잊어버린다. 그래 금강경에 보면은 강을 건너는데 뗏목을 타고 갔는데, 그 뗏목을 타고 뗏목 때문에 내 강을 건너왔구나 고맙다 이렇게 하고 길을 가면서 뗏목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으로 비웃겠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을 스님이 주역을 하더라도 하나의 이거는 뭐냐면 물고기를 잡는 이 전 역할을 하면 그걸로 된 것이,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면 이거는 잊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것을 그 수단으로 사용했던 거. 우리가 스님들이 그걸 갖다가 불교 전문 용어로 할 때 방편이라 이렇게 합니다. 방편. 방편이라 그러는데 이 방편이라는 말이 이제 이게 참 재미나는 말인데, 스님들이 뭐 하면 거짓말을 하면서도 방편으로 했다 이렇게 하고 뭐 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거야 이거를. 그런데 실제 방편은 그렇게 편리하게 사용되는 그런 게 아니고, 뭐 거짓말을 하고 뭐 도둑질을 하고 뭘 해도 그 방편으로 했다 하면 다 뭐 면제가 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방편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말의 그 해석 의미는 뭐냐면 방법이라는 말이에요. 방법. 우리가 이제 뭘 하기 위해서는 밥을 한다 그러면 밥을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아무 따나 하면은 하고도 그게 그 밥을 그게 밥을 하기 위해서 그래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 밥을 하는 데는 반드시 물을 적당량의 물과 쌀에 맞추어서 적당한 물을 넣어서 불을 적당하게 가열하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듯이 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따나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방편이라는 것은 게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방편으로 사용할 때는 매우 그것이 심도 있게 정확하게 사용되는 것이 온당하다. 그래서 나는 요즘 사람들 누가 나한테 스님 점쟁이에 대하여 주역을 합니까 이랬는데, 그게 불교의 심오한 뜻을 설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주역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삿대게 해가지고 정확하지 못하고 허술하게 엉터리로 사용하면은 나도 망하고 나한테 강의 듣는 사람들도 엄청난 손해를 보고 같이 망하는 거지만, 정확하게 잘 사용해서 이것이 고기를 잡는 하나의 멋진 도구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더할 수 없는 방편이 되는 것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더불어 이제 핵산함이라고 하는 이 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이제 점을 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냥 이걸 내 임의대로 선택해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어저께 내가 한번 오늘은 강의를 하는데 어떤 주제로 가지고 캐를 하나 쓰건 설명을 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해야 되니까 뭘 하나 점을 쳐보자. 그걸 하니까 이 택산함이라고 하는 캐가 나왔어요. 이 캐가 참 주역에 있어. 그런데 재미나는 캐예요. 우선에 한자 지워졌고 함이라고 하는 캐인데, 이게 이제 이 함에다가
마음 심자를 딱 붙이면 감입니다. 감. 그 이걸 뭐냐면 느낄 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주역에서 여기 주역 그 속에 보면 해석에 보면 함적 감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함은 무슨 뜻이냐? 감이라고 느낄 감자 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 이게 매우 재미나는 이 캔데 소녀는 위에 있고 소남은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으면서 뭐예요? 소남은 사실은 이 캐가 딱 보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상이라고 하는 캐는 밑에 음이 2개 있으면서 위에 양이 하나 있죠. 요거는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양이 2개 있으면서 위에 음이 하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양이 숫자적으로는 많지만 음을 나타내는 캐고, 이거는 음이 숫자적으로는 더 많지만 양을 나타내는 캐예요. 이게 그래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소녀는 그게 소남인 소년이 밑에 있고 소년이 위에 있기 때문에 매우 조화를 잘 이루는, 그렇게 해서 이 두 남녀가 청춘 남녀가 매우 교감을 잘 이루는. 그래서 이게 옛날 이게 우리 해상도사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역의 거석에서는 요즘 말로 하면 남녀가 교접을 하는 형태의 쾌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 하는 건데, 근데 이 쾌상의 형태로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은 뭐입니까? 이 쾌상 굉장히 좋은 거야. 둘이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거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 뭐 깨지고 어그러진 사랑이 아니라 서로 마음의 교류가 잘 되는, 교감이 잘 되는 그런 사랑을 나누는 형태의 쾌상이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런데 이런 쾌상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교감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 쾌감을, 이 쾌를 얻고, 이걸 누구냐? 이게 또, 그 속에 본인도 없는 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김진태라고 하는 검사가 반대로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처한 기가 막히게 맞는 쾌상이 나왔다. 이 사람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자기가 있는 검찰 내부에서도 우리가 공개되어 있는 걸 그 사람이 무슨 비밀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 아는 사항 아니에요? 그 공개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더라도 그 안에서 자기 직장 내부에서 매우 밑에 부하 직원들과 검사들과 교감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상이야. 이게 그걸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럼 거기만 그러냐? 자기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나 그쪽 위에 상부로부터도 교감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원만하게 그 교감이 순조롭고 순리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다행히 개한치만 그러지를 못하고 그 교감이 어그러지고 삐그덕거리고 가지고 잘 안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면 이거는 굉장히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 그래 이게 이제 내가 이게 쾌를 잃어. 근데 이게 오늘은 좀 특별하게 효를 이거 뽑을 때 요게 요 음이잖아요. 노음으로 요게 이제 이게 변화하는 거석으로 나왔어요. 요걸 세 개가 싹 다 음으로 탁 점을 치게 나왔어. 그래 요걸 저 2호잖아요. 2호. 그걸 숫자를 세 나갈 때 요 1, 2, 3, 4, 5, 6 이렇게 세 나가면 밑에서 울로 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딱 읽어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해석이 아주 간단해요. 이제 이 주역이 참 재미있는 거야 이게. 하면 뭐냐 요런 글자가 나왔어. 이거 이제 한문으로 써지만은 내가 해석을 해주는 거니까 한문 뭐 그렇게 모른다고 해서 뭐 거석할 거 없어요. 그냥 거석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이게 우선 요런 글귀가 나왔어요. 비록 탈수입니다. 이게 비록 흉하지만 흉한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지만 길한데 그 할 수 있다. 이는 거쳐할 거, 살 거 이런 거. 귀한데 거쳐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그렇게 길을 하는데 거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보면 교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사람이 굉장히 이게 비록 지금 굉장히 험난한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잖아요. 지금 현재요. 그런데 교감을 잘 이루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안이불자. 안이불자가 아니고 이게 이제 따를 순자입니다. 순 불해라. 그래서 이 순리를 이게 순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뭐 위에 높은 사람이나 뭐 그석에 세상 뭐 그석에 영리에 그냥 따르고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치 옳은 이치에 순응하면 해롭지는 않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정계가 나왔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사항을 살펴볼 때 아주 절묘한 정계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아주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온갖 생각을 다하는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그런 아주 생각이 많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는 이런 정도로 마치는데 성격이 가장 양호한 사람이 우리 빛나 보살이 가장 강의를 열정적으로 빛나 보살 한 사람만